번째 네 번째 영화 너무 재밌었어서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저의 조금 경험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고요.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직 서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냥 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너무 떨려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는데 사실 GV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지금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을 못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실제로는 어떤 문구를 쓰냐면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네, 초인종 누르지 말아주세요 강아지 짖어요 이렇게 씁니다. 네. 제가 효섭 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음악 감독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그 효섭 씨랑 연이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영상물이라든지 영화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 효섭 씨가 그런 뭐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잘 통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음악을 워낙 너무나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넌지시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좀 음악을 해줄 수 있느냐 했는데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제 일단은 영화를 보여드리고 영화의 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영화 음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원하는 그 무드나 레퍼런스를 드리자마자 바로 그거를 이제 뚱땅뚱땅 거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걸 또 바로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효섭 씨에게 앞으로 영화 음악 감독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 이제 다른 또 영화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효섭 씨가 해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한 행운이고 또 아직 영화를 못 보여드렸는데 네, 서울에서 또 보여드려야죠. 네네. 부족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가지 마요. 가지 마요. 한 줄로 더 젓가락. 영화의 시작은 2016년도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체감을 했던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죽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안산에서 살았어가지고 저한테도 안산은 좀 친숙한 공간이고요. 사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뒤뜰에서도 찍었거든요. 놀이터에서 찍고 제가 어렸을 때 있는 시절을 보냈던 공간들이랑 이제 그 단원고가 있는 쪽 공간들을 주로 오가면서 이거를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제 기억과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이어가는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는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막 물어봐야 큰 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 어떤 것인가, 이렇게 그 어떻게 만들었나 이쪽으로 아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아마 본인도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딱히 제 의도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이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기간 동안 저의 신경을 쓰이게 했던 소재들이거든요. 뭐 개를 잃어버린 전단지랄지 앵무새 조이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입시학원 강의를 나가서 취재를 할 당시에 어떤 친구가 일기로 써왔던 내용을 각색을 한 거고 이제 와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어쨌든 너와 나라는 영화는 내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영화인데 그게 뭐 인간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죠. 저는 뭐 요새 들어서 더욱더 그런데 인간은 좀 싫거든요. 개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거나 나무가 죽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무엇? 그게 인간끼리의 뭔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 간의 그런 이해까지 포함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벌스의 김보라 감독님, 찬실이는 복도 만치의 김초희 감독님, 남매의 여름밤의 임단비 감독님, 그리고 영화 음악 감독님이시죠 이민희 음악 감독님, 최선의 삶의 이우정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찬실이는 복도 마치 만든 김초이고요. 내 고향 부산에서 뵙네예. 저는 엄청 감독이 꽉 짜여진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보는 때 너무 재미도 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영화제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화들을 만났을 때 또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근처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랑합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 시네마투게더에 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슈퍼8의 시절을 미리 챙겨봤는데 또 제가 좀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이라서 또 노벨상도 타신 선생님이셔서 선생님 말씀 듣듯이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실패를 좀 기꺼워하는 영화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무난하게 이제 만들려는 영화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졸작으로 이제 좀 보일 수도 있을지언정 뭔가 이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화들을 볼 때 계속 이제 확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언급됐던 작품들 중에는 이제 슬픔의 삼각형을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일정에 맞진 않아서 보지 못했는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찬실이는 목도만치에서 찬실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실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SF 영화를 요새 되게 많이 보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에세이를 읽었어요. 그 되게 두꺼운 책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읽고 그분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법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감독님이 만든 영화들이 좀 정서가 결여됐다고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영화가 되게 다시 보이면서 그렇게 장인처럼 정말 요리사처럼 재료를 완벽하게 연출해내는 그런 감독님 영화가 요새는 되게 좋더라고요. 올해 그 꼽으신 리스트 중에 한두 편 추천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SF요. 실은 그 플라이 만들었던 감독님이 이름이 뭐였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님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볼 것 같은데 그거 딱 한 번 상영되는 게 있어요. 야외극장에서.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님 신작 추천해요. 제가 요번에 그 시네마 투게더에서 멘티 분들이랑 같이 볼 영화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렇게 결부되는 건 없고, 그럼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사랑하느냐 뭐 질문 그런 거죠. 그런 것의 대답은 일단 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영화든지 뭐 그게 잘 만든 영화면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결과 뭔가 나 닿아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내가 못 만들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저렇게는 못 만들어 하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조동필 감독이 만든
조던 핀. 그분 영화를 보면 왠지 저는 영화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미지로 말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영화라는 매체가 결국은 이미지로 얘기해야 좀 감독의 급수도 좀 높아 보이고 엄청 영화도 잘 만들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 두드리기도 바빠서 그래서 그런 감독님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찾아봐야죠. 예. 문지를 받아봤을 때는 이 어려운 대답을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제가 말하면 제 말이 맞다고 할걸요? 강요하네.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 영화를 안 하는 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영화를 사랑하면 영화를 안 하면 영화 다시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업이 고되고 지긋지긋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채워지잖아요. 영화 사랑하는 거 영화 안 한다. 영화를 안 하면 영화 사랑할 수 있다. 공감해요, 진짜.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 맞죠, 말이 맞죠. 다들- 전쟁에 네. 악업을 져서 영화한다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원작에 있는 그 소설의 시나리오를 이제 썼는데 투자 얘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10월 중순에 일정이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거대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한 하루 정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미뤄지다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되게 빨리 괜찮아진 거예요. 벌새 때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후회가 됐던 게 그때 많은 게 지연이 됐을 때 너무 스스로를 제가 닥달하고 힘들어했던 게 기억에 남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부터 그냥 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분명히 난관이 많겠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벌새 때처럼 아파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다 긁어 모아서 만들겠지만 정말 내가 건강하고 또 이 과정 자체를 정말로 즐기고 싶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진짜 할 일을 하자. 지금 투덜대거나 울지 말고 할 일을 하자.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네.